안녕하세요. 곽국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벼락부자의 종말 역졸 황제 이자성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왕조가 망하는 것을 보면 첫째는 정치가 부패하고 나서 기근이 들거나 정치적으로 가렴주구가 심해지면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과거에 실패한 사대부들이나 또는 교주들이 일으키는 반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가가 허약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진나라 말기에 일어났던 진승 오광의 난입니다. 그 기회를 틈타서 유방이 결국 서한을 세우게 되고요. 동한 마렵에는 우리가 잘 아는 장각이 황건적의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위초고 삼국이 이제 성립하게 되죠. 그리고 후대에 내려보면 당나라 말기에 그 유명했던 소금장수 황소의 난이 일어나면서 당나라도 그 명운을 다합니다. 송나라에 들어오면 북송 마렵에 박납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북송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요. 결국 금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하죠. 후대에 내려오면 원나라 말기에도 역시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홍건적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원장이 정권을 잡게 되고 명나라가 서게 되는데요. 이 명나라도 후대에 가서 정치가 부패하게 됩니다. 이 환관들의 만행이 일어나고 국가가 혼란스러워지고 대기근이 들면서 이자성, 장헌충 같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자성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그 이자성입니다. 청나라 말기에 가면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태평천국의 난, 즉 홍수전이 일으켰던 난이 청나라를 아주 허약하게 만듭니다. 물론 백년교도의 난도 있었죠. 중국 역사를 보시면 이 왕조가 무너질 때 결정적으로 타격을 가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난이었습니다. 이자성은 1606년에 태어났는데요. 그는 불과 40세를 살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 짧은 생애 속에 그는 역졸로 시작해서 황제가 됐던 사람인데요. 10대 때 부모가 죽으면서 목동도 하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고향 마을에서 이제 결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가난에 시달렸는데요. 21세에 역졸이 됩니다. 역졸이라는 것은 예전에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몇 킬로마다 이 역청을 뒀고 중앙에서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길면 이틀, 대부분은 하루 내지 하루 반 만에 황제의 명령이 전국에 퍼질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역참 시스템인데요. 이 역참에서 일하는 하급 병사가 바로 역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성은 이 역졸도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명나라에서 너무나 이 역참을 운영하는데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역참수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이자성 본인이 공문을 전달하다가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역졸에서도 쫓겨나는데요.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결국 남의 빚을 잡고 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주들이 재촉을 하니까 성격이 괄괄했던 이자성은 이 체주를 죽여버리고 본인의 아내도 다른 남자랑 간통을 한 것을 보고는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동네에서 살 수가 없죠. 잡히면 죽는 거니까 변방으로 도망가서 군인이 됩니다. 그때 나이가 24살인데요. 하필이면 후금이 쳐들어옵니다. 이 후금은 누르하치가 세웠는데요. 나중에 청나라가 되죠. 저는 지금부터 후금을 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청나라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명나라 당시의 숭정제가 마지막 임금인데요. 이 숭정제가 청나라 군대를 막기 위해서 변방에 있던 군대를 동원합니다. 이자성이 태어난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 섬서성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활동하던 지역은 감숙성, 섬서성, 그리고 산서성 요 일대였는데요. 그쪽에 있던 군대를 북경 지역으로 징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군인들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군인들이 사령관에게 먹을 걸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지만 사령관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자 결국 군인들이 사령관을 죽이고 그 지역에 현령도 죽이면서 곡식 창고를 털어서 본인들이 이제 먹기 시작했고 결국 반란군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성은 나름대로 힘도 있었고 병결 중에서는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무리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도 병력을 이끌고 농민군에 가담을 하는데요. 당시에 농민 반란군이 한 13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자성의 외삼촌인 고영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농민군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왕위에 올라갔는데요. 이 틈왕이라고, 이 틈자가 아주 독특한 글자인데요. 이 틈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외삼촌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명나라 반란 진압군에 의해서 죽는데요. 그러자 부하들이 틈왕의 조카였던 이자성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31살에 반란군의 왕이 되는데요. 본인의 군대를 공격하러 왔던 당시 명나라의 총관 홍승주 군대에 의해서 아주 참패당합니다. 그래서 17명의 부하와 함께 산속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홍승주의 군대가 계속 추격을 해왔는데요. 그때 청나라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홍승주 군대가 이자성을 추격하는 걸 멈추고 변방으로 청나라를 막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청나라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성이 산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당시에 가렴주기에 시달리던, 즉 폭정에 시달리던 농민들은 하나 둘씩 그 산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서 어느덧 이자성의 농민군은 수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농민 반란군이 장원충인데요. 이 장원충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 사천 지방으로 갑니다. 사천의 성도를 점령하고 거기서 이제 왕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요. 명나라 조정에서는 정예군을 뽑아서 사천을 공격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자성은 결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이자성은 수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낙양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낙양을 점령했는데요. 사실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나라의 대부분의 정예 부대가 사천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낙양성을 지킬 군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에 낙양성의 왕은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만력제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만력제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를 보내줬던 황제입니다. 무능한 황제였지만 이시조선으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됐던 황제였습니다. 이 만력제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낙양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보광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문제였습니다. 황궁에서 자라난 사람이라 가난한 걸 전혀 몰랐습니다. 백성들의 고통도 몰랐기 때문에 당시 섬서성과 감숙성, 산서성 이 일대는 대기근이 들어서 농민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본인은 군함고에 엄청나게 많은 식량을 쌓아놓고 매일 미인들과 잔치를 하면서 즐겼습니다. 보다 못한 밑에 있는 신하들이 제발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식량을 좀 백성들 구제품으로 쓰라고 아무리 요구를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자성 군대가 몰려오니까 누가 보광을 지켜주겠습니까? 결국 이자성 군대에 의해서 잡히게 되는데요. 이 보광의 최후를 보면 이자성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낙양을 점령했을 때에 거기에 있었던 벼슬아치들과 문관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눈알을 뽑고 혀를 뽑고 팔다리를 자르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대단히 잔혹하게 죽인 것이죠. 그리고 모든 재산 몰수하고 가족들은 전부 다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보광이 잡히니까 이 보광은 땅에 엎드려서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자성은 미소를 지면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슴을 잡아오거라. 커다란 쇠솥을 준비하게 돼서 물을 끓입니다. 사슴 고기와 함께 이 보광을 완전히 옷을 벗겨서 그 안에다 산채로 집어넣습니다. 이 보광은 몸무게가 130에서 140kg 정도 나가는 아주 뚱뚱한 사나이였는데요. 거기에 집어넣어서 같이 끓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걸쭉한 죽 있지 않습니까? 중국말로는 껑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껑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부하들과 나누고 본인도 먹으면서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잔치를 베풀면서 그 잔치 이름을 복록연이라고 칭할 정도였습니다. 복록연이 뭐냐? 보광의 복자, 즉 행복할 때 복자고요. 녹자는 사슴 녹자와 발음이 똑같은 우리 월급을 준다. 뭐 녹봉이 얼마냐 그럴 때 녹자 있죠. 이 녹자를 쓴 것입니다. 굉장히 비꼰 곳이죠. 복록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건강하게 술 먹고 그 고기를 먹었다고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자성을 따르는 문관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자성이 미래에 대한 비전도 있고
뭔가 문관들을 제대로 대우한다 이런 걸 알면 모여들 텐데 아무도 그 곁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는 사람들은 겨우 글씨나 깨우치고 서당 선생하던 뭐 이런 사람들이 모사였으니 그 군대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운이 너무도 좋아서 명나라 군대가 그를 쳐서 격파하면 청나라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군대가 다시 철수를 하는 이런 일이 4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는 37살에 개봉을 공격해서 3번 만에 점령합니다. 2번은 실패했지만 3번째는 황하뚝을 허물어서 개봉성을 완전히 물바다를 만들어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면서 개봉성을 점령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서안을 공격하러 갑니다. 그때 나이가 38살입니다. 38살에 서안을 점령한 뒤에 본인이 신순왕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월달, 즉 39살 되던 해 1월달에 대순제국을 세우고 연호를 영창이라 한 뒤에 제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1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북경 공략에 나섭니다. 2개월 만인 3월 말경에 이 북경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숭정제는 대세가 이미 기울은 걸 알고 자금성 경산에 올라가서 목을 맵니다. 당시의 이름은 매산인데요. 그 자리에서 목을 메고 죽고 명나라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 양자강 이남에 황족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명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게 남명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명말 청최 3대 유학자인 황종이도 의병을 일으키고 이제 싸맸습니다만은 사실 남명은 몇 년 가지도 못했고 국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국가였습니다. 북경을 점령한 이자성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당시에 이자성을 위협하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군대는 북경에서 동북방으로 가시면 이 요령산 가는 길목에 산해관이 있습니다. 이 산해관이 가장 중요한 요지인데요. 청나라도 이 산해관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나라 점령에 늘 실패를 했습니다. 산해관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바로 오삼계라는 총병입니다. 오삼계를 처붓으로 북경을 점령한 지 한 달 조금 지나서 2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공격에 나섭니다. 기록에 따라서는 10만 대군이라고 그러는데요. 10만이든 20만 대군이든 이 군대들은 오합지졸입니다. 농민들로 구성된 군인들이라 뭐 제대로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작전 개념도 별로 없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가 진두지휘를 하고 공격에 나섰습니다. 오삼계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병력이 3만밖에 안 되지만 20만 대군이 온다? 오케이, 내가 받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막상 20만 대군을 보니까 본인의 군대가 정병이긴 하지만 쉽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결국 청나라의 섭정왕인 다르곤에게 중국 발음으로는 뚜월쿤인데요. 이 뚜월쿤에게 연락을 해서 항복을 합니다. 나중에 청나라 제국이 서서 오삼계는 이제 왕에 봉해지는데요. 이 오삼계 군대와 청나라의 정병이 합쳐지면서 이자성의 군대를 강력하게 공격했습니다. 거기서 대패를 하고 겨우 4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북경으로 퇴각합니다. 북경으로 퇴각하고 나서 이자성은 서안에서 제위에 올랐지만 다시 한번 북경 자금성에서 황제 즉위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서쪽 수도인 서안을 향해서 전군을 이끌고 패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 군대가 추격해 들어가는데요. 결국 패퇴를 거듭해서 7월 달에 서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관에서 이제 대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동관이 점령당하면 서안은 끝입니다. 그 뒤부터는 평원지대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동관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성도 어쩔 수 없이 동남방향으로 도망가게 되는데요. 이 동관이 아닌 무관이라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으로 치면 무한인, 무창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무창에서도 청나라 군대에게 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남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지금으로 치면 호북성 통산, 그 중에 구궁산에서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개의 경기병만 이끌고 산세를 살피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나갑니다. 그런데 운이 안 좋으려니까 그 지역의 무장 세력들, 말이 무장 세력이지, 그 지역의 이제 농민군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농민군들한테 포위당해서 결국은 20명이 다 죽습니다. 이자성도 거기서 죽게 되고
황제에 오른 지 불과 1년 4개월 만에 그는 제국도 날리고 본인도 죽게 됩니다. 이자성의 대순제국은 이렇게 사라져갔는데요. 중국 역사상 농민군이 황제에 올라갔던 것은 따지고 보면 이자성과 홍수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농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자성은 어려서 가난이 있기 때문에 목동도 하고 남의 집 농장도 봐주고 이랬기 때문에 농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자성의 군대가 대부분 굶주렸던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농민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성은 본인이 황제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반란을 일으킬 때도 결국 배고픔을 못 이겨서 농민군에 가담을 했고 본인의 살인죄를 면하기 위해서 군대도 갔었던 것이고 역졸도 했던 것이고 결국 자기 외삼촌의 덕으로 갑자기 왕이 됐고 대패를 했지만 요행으로 다시 한번 농민군들을 모집하게 됐고 그 일대에서 이 왕노릇을 하려고 했는데 명나라 스스로 무너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본인이 황제에 올랐지만 그 짤막한 세월 속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펴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자성이 폈던 정책이 농민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가 내세웠던 구호는 균전면부입니다. 즉 농토를 골고루 나눠주고 세금을 없애주겠다. 이 농토를 나눠주는 정책은 대부분의 왕조가 처음 섰을 때 전부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자성의 정책이 특별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농민들도 굉장히 환영을 했는데요. 문제는 면부였습니다. 면세를 해주는 거는 좋지만 완전하게 면세를 해주면 결국 국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 국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자성은 그 국가 재정을 당시 명나라 관리였던 사람들의 모든 재산, 일가 친척들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서 그것으로 농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군대 경비로 쓰고 황궁 유지비로 썼지만 택도 없이 모자랐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몰랐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군대가 오합지졸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성은 계속 닭공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 닭공이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닥치고 공격하라. 이것은 군대가 전쟁을 할 때는 대단히 위험한 전법입니다. 본인의 실력도 없이 닭공을 한다. 또 실력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는 그것에 대해서 대응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닭공을 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명나라 정예군과 붙으면 번번이 패했던 이자성이 북경을 점령하고 나니까 속말로 하면 간땡이가 부어서 이 명나라 정예군을 공격하러 갔던 것입니다. 정병인 오상계 군대를 본인이 공격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꽤 유명한 장수도 있었습니다. 이 장수를 보내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본인이 전군을 힘을어서 가서 결국은 패하고 자신의 제국도 이제 망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의 커다란 실책이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그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눈도 없었고 국가를 운영해갈 전략도 비전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나 비전을 세우려면 인재들이 필요한데요. 이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 서한에서 과거를 실시한 적도 있지만 워낙 농민군들이 세운 국가이고 문관들, 특히 고관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잔인하게 정책을 폈기 때문에 똑똑한 인재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성은 오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수많은 난들은 그 제국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약해졌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침략군에 의해서 또는 내부의 군벌들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지 반란군에 의해서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유일하게 이자성의 난은 명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어찌 보면 중국 역사상 유일하게 농민의 반군이 정식의 국가를 허물고 다른 국가를 세웠던 케이스이지만 결국 미래에 대한 비전 또 인재들을 등용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오합지졸인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공격 위주로만 나갔던 군사 전략의 실패로 인해서 짧은 시간 존재했다 사라졌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수많은 난 중에 역졸 출신이자 농민이었던 이자성이 일으켰던 난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 이자성이 갑작스럽게 황제가 됐지만 갑작스럽게 망하게 됐던 그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